자,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위기가 많았던 1월 뉴욕 증시 결국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1월 29일자 1월의 마지막 뉴욕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유 있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요. 애플의 실적 이야기 그리고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포의 한 주였죠. 웃으며 결국 마무리했습니다. 업앤다운이 계속 공식화 됐었는데 오늘은 좀 무난하게 잘 마무리됐고 나스닥은 무려 3% 넘게 급등하면서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전에 좀 괜찮다가 오후에 폭락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많이 흔들리다가 오후부터 해서는 다 이렇게 순항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장막판 30분을 남기고 1시간을 남기고 움직임이 계속 큰 장이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락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상승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는 비슷하게 좋았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S&P 시총 상위 10위 기업 모두 주가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맵으로 보셔도 다 파란 게 좀 보이시고요. 테슬라도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상승 마감했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애플은 무려 6%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번 주 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게 S&P 500은요. 주 초 월요일만 약간 오르고 나머지 쭉 빠졌다가 오늘 마지막 날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퐁당퐁당이 심했죠. 완전 바닥을 쳤다가 마지막에 겨우 회복하고 결국엔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오늘 많이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아직도 35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공포스럽긴 한데 이 상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다들 좀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1월 마지막 날은 잘 마무리했으니까 2월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도 될까라는 투자자들의 마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애플의 이제 실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장이 마감된 직후에 애플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실적은 좋았고요. 근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 넘게 빠진 거에 비해 애플은 6% 넘게 오르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에 따르면은 매출은 1239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1.26%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15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었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33%에 달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밑에 그 관련 기사가 있고요. 자, 주당 순이익도 주당 2.2달러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이전 모든 기록들 다 합쳐서 가장 높고 가장 잘 나온 기록입니다. 예상치를 당연히 상회했습니다. 자, 2021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매출은 455조 원 3,783억 달러로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1,1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한번 경쟁사 삼성전자 비교를 해보려 하는데 이제 모바일 사업을 하는 IM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이 109조 원이니까 한 반도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영업이익은 더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낮은 것에 비해 애플은 얼마나 알뜰하고 잘 장사를 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죠. 분야별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아이폰이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한 716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앱스토어나 뮤직 같은 서비스 부분 서비스는 19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매출의 가장 포션이 높은 거는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M1 탑재한 칩까지도 잘 나왔는데 자, 지역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먼저 살펴보면 아이폰이 잘 된 이유 바로 중국에서의 선전입니다. 중국 매출이 매우 늘었습니다. 미국 매출도 늘었고 유럽은 조금 늘었는데 미국이 늘어난 만큼 중국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일본은 대려 줄었습니다. 일본은 대려 매출이 줄었는데 중국에서 워낙 잘 되는 바람에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거죠. 자, 분야별 데이터 밑에 있습니다. 아이폰이 이렇게 716억 달러고요. 자, 맥도 늘었습니다. 80에서 100억 달러로 늘었고요. 아이패드는 줄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줄었고 이제 웨어러블이나 서비스 분야 같은 것들은 다 늘었습니다. 자, 이걸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한데요. 아이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9%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고 서비스 이제 분야는 24% 늘어서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맥 부분이 굉장히 눈이 갑니다. 맥북의 매출이 무려 25%나 이어 투 이어로 증가하면서 아이폰보다도 훨씬 당연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가장 분야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는 게 맥이라는 거죠. 재미있게도 아이패드는 줄었습니다. 14%가 줄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왜 맥 쪽에서 늘었는지 살펴보면은 바로 2020년 출시한 M1 칩이 올해 새로 적용된 맥북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칩을 인텔 칩 대신에 사용했는 게 이제 큰 메릿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맥북 자체 판매량도 늘면서 윈도우즈에 이제 싸우고 있는 맥북의 이제 PC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노트북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큰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큰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핵심은 요겁니다. 팀 쿡이 또 발언을 했는데요. 자, 애플이 레버뉴가 증가를 했는데 팀 쿡의 핵심 말은 서플라이 체인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한 게 어제 앨런 머스크의 말과 가장 큰 달랐던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공급망 문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어제 테슬라의 주가를 완전히 떨어뜨린 최악의 실수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자, 머스크는 어제 이제 반도체 칩이 없기 때문에 신차 출시 어렵다, 사이버 트럭 못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어제 주가를 완전히 망쳤다면 팀 쿡은 이러한 반도체 부족 및 공급 부족 문제가 앞으로 개선된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참 CEO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전략 하나로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공급망 문제가 지난 3분기보다 이번 4분기가 안 좋았다고 했고요. 근데 이번 1분기에 공급망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팀 쿡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아까 장중에 제가 캡처해서 지금 확 싫진 않은데 6% 넘게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장외에서만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결국에 6% 넘게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빅테크 대표주이자 미국 시총 1위 기업이죠. 애플이 선전을 하는 바람에 오늘 미국 주식들도 힘을 내고 나스닥 주가들이 힘을 낸 것이죠. 자, 목표 주가도 상승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약 많이 또 전고점보다 많이 떨어져서 167, 170달러쯤인데 지금 전문가들은 190달러까지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잡는 데는 21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아메리카 은행이 올해 금리 7번 올린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오늘 좀 화제인데요. 자, 어제도 제가 금리 7번 올린다는 뉴스가 그런 의견을 내는 의견이 있었다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쪽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금리를 7번 올리려면 지금 앞으로 열리는 FOMC 회의 모든 회차마다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7번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올리는 25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씩 올리는 게 기본인데 이거를 0.25%씩 올린다면은 연말 되면은 금리가 현재 제로금리 미국 금리가 1.75에서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우려인데요. 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7번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저기서 금리 인상 예측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 작년 말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이 가능하냐부터 시작을 했어요. 최대 2번이나 될 것이다. 2번이나 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업계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정말 주 단위로 짜게서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번 예상됐던 게 불과 몇 주 전에 3, 4회가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직전 주만 해도 5, 6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7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낸 거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베이시스 포인트 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상이 사실 시장의 영향력,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기본인데 한 번에 50을 올려가지고 크게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시장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는 거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5번 인상을 예측을 했고요. 과거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또 7번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에벌코어 ISI라는 리서치 기관에서도 올해 5번 정도 예상하고 최대 인플레이션 이슈가 심각해질 경우 6에서 7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측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기관들이 모조리 다 지금 최소 5회 최대 7번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야,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그냥 소수 의견이 아닌데 라는 분위기가 월가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지금 이것도 헤드라인이 오늘 다 도배된 게 이런 부분입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페드가 훨씬 더 허키시 매파적으로 갈 것이고 금리 인상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22년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이 22년에 7번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까지에 대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23년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기별로 총 한 번씩 해서 총 4번이 더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7번, 내년에 4번 하면은 2년 사이에 금리 인상이 몇 번이 계산돼 11번이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정말 이런 예측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긴 한데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 등 금리 인상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안은요, 기존 3월에 한번 인상을 하고 9분기마다 인상을 한다라는 게 원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9분기면 뭡니까? 사실은 거의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2년 넘게 한 번씩 올린다는 건데 지금 2년 동안 지금 9번, 11번 올린다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가요? 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방 말씀드린 7번에 4차례도 올리면 2.75에서 3%대 금리가 간다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이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주가의 흔들림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핵심 팩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 물가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미시간대 조사 자료인데요. 소비가 이제 다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면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악순환하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페이레이즈죠. 이제 연봉이죠. 임금 인상이 또 굉장히 21년에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년, 20년은 장난일 정도로 21년에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고용주라든지 인상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식재료나 이런 소비 무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 물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임금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자, 어제 발표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4.9%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 이후로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GDP 물가 지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최근 3년 중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높은 7%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이제 고비가 쬐어지고 있는데요. 2월에도 아마 3월을 앞두고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과 눈치 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장 2월에도 저희 자이언트TV랑 함께 잘 따라 주시고요. 자, 설 연휴 방송에 대한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 한국 장은 쉬지만 미국은 연휴가 아니죠. 그래서 설 연휴 기간인 2월 1일과 2일날 저희는 미국 이제 뉴욕 시황을 잘 준비해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2월 1일, 2일 설 연휴에도 여유 되시면 이렇게 시황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에 또 팔로우를 하시려면 힘들 수 있으니 자이언트TV 컨텐츠를 보시면서 한번 가볍게 중요 뉴스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